예,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종계 국어학원의 예비고일 국어 강사 노승욱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갈산초 신서중 신목고를 나와서 저야말로 목동 피지크 자체예요. 맞고요. 그래서 나름의 입시 성공을 하고 사교육에서 이제 입시 컨설팅과 국어 강사를 좀 오래 해오고 있습니다. 목동 지역 학생들 또는 양천 강서 지역 학생들의 어떤 입시 전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고2를 맞이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시와 정시로 저희 입시는 나눠져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당연히 사진 찍으셔서 가지고 계시거나 배포하셔도 됩니다.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편하게 사진 찍으세요.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이 있죠. 수시의 대표주자. 그래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즉 생기부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여고 학생 제가 데리고 있었던 의대 합격 학종 생기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이거는 오로지 내신 등급만 보는 전형인데 내용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신 등급만 보는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라는 대학별 고사가 있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수능만 보는 전형이 있는데 이따 말씀드릴 건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많이. 제가 뭐 학생부 교과는 내신만 본다, 정시는 수능만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이제 그 바뀌는 흐름을 말씀드릴 겁니다. 주요 대학 정원의 주요 대학은 서울 시내 15개 대학입니다. 15개 대학의 정원의 60%를 수시로 현재 선발하고 있고요. 40%를 수능 정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올해가 2023년도입니다. 2022년이 이제 2023년에 대학 공부를 할 학생들, 2024학년도가 내년까지는 일단 나와 있어요. 비슷하죠? 이 교육부 공고가 정시를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 40% 좀 유지해 줄래? 라고 돼 있기 때문에 6대4 비율이 유지될 거고, 여러분들 자제분들께서 입시를 하는 2026학년도 5년이죠. 6학년도까지도 이 비율은 아마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 좀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점이 입시에 좀 관심 많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점발인이라는 걸 외우고 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수시의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뭐 발전 가능성, 인성이다 해서 이런 거를 암기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게 올해부터 용어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굳이 가지고 왔어요. 중요하진 않은데 앞으로 많은 입시 채널 등에서 저렇게 얘기 안 하고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이제 말할 겁니다.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 뭐겠어요? 아까 등급입니다. 내신 점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심층성인데 이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진로 역량은 자기 대학교 때 하고 싶은 전공에 관련된 교과목을 잘 이수했는지 또는 그 과목의 성적은 어떤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변화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학생부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웬만한 건 반영 안 되고요. 거의 이것만 반영된다고 보면 돼요. 교과가 있고 뭐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 활동이 다 안 들어가요. 이제 오로지 학교 선생님이 써준 그거, 즉 세특이라고 하는 그게 학생부 합격의 열쇠가 되는데 그 열쇠를 어떻게 문을 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한 대회, 수상 경력, 자율 동아리, 봉사 활동 다 안 들어가고요. 자기소개서 올해까지가 폐지됐고요. 블라인드 평가 때문에 이제 학생부, 생기부에서 고등학교 이름을 지워서 대학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굳이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유명한 특목고 자사고 같은 학교들은 지워도 티가 납니다. 그 학교에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대학들이 이거 외대보고네, 상상고네 다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빨간 줄 있죠. 즉 학생부 종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성적이요. 공부 잘하면 돼요. 교과 등급과 세부 능력비 특기 사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이제 생기부를 아예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과목 이름이랑 등급이 나오죠. 1, 2, 1, 2, 1, 2, 1, 1, 1. 오, 좋네요. 전교 1등이에요. 이런 성적표는 거의 보실 수 없을 겁니다. 보통은 3, 4, 3, 4 이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요 등급으로 이제 이걸 평균 내서 이제 대학을 가는데 이 과목들의 등급 있죠. 뭐 국어, 수학, 영어 이 과목들의 등급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용이 중요해요. 보시다시피 과목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주세요. 얘가 공부한 내용들을. 생명과학이네요, 이 학생이. 생명과학은 어때요? 뭐 유전에 뭐가 있고 하는데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 줄을 보십시오, 어머니들. 루게릭병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획기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사람의 유전병 중 단지증에 대해 조사하고 단지증의 치료법을 분석하였으며, 그죠? 우리 생명과학 교과서에 없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업 역량의 심층성이에요. 이걸 봐요, 대학에서. 교과서에 들어가는 거 그거 안 봐요. 전교생이 똑같아요. 이건 달라요. 이런 내용의 발표나 보고서를 학생이 해요. 수업 시간에. 학기 끝날 때쯤에 선생님들이 자기 평가서라는 걸 줘서 요거를 쓰게 해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다 만들어내겠어요? 수백 명 되는 전교생을.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발표한 내용을 녹여서 제출하면 이걸 실어주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의대니까 당연히 생명과학을 잘 생겼겠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수학2인데요. 수학2는 보시다시피 뭐 우극한 자극한 인내기 하다가 마지막 줄 보시면 정적분을 통해서 심장박 출량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심박 출량을 정적분을 이용해서 연구를 한 거죠. 의대 내용이잖아요. 수학에도 의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학생부로 의대 가려면. 다음 페이지요. 국어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분자생물학을 읽고 느낀 점을 쓰면서 세포 능동사멸과 단지증의 근본적 해결책, 그리고 상피세포와 염증 반응 스테로이드제까지 다루고 있어요. 국어예요, 이거 국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고1 올라가시잖아요. 지금 전공 정하셔야 돼요. 뭐 하실지 학생이. 정하셔가지고 지금부터 학생부 내용을 뭘로 채울지를 결정하셔서 쭉 가셔야 돼요. 그래야 유리해요. 물론 어머님 고1 때 진로를 정하려는 건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가혹해요.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20대 후반 30대 때 꿈이 생기기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하고 싶은 걸 향해서 고등학교 때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물론 고1 때 방황을 하고 고2 때 이런 내용을 채워도 붙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고1 때부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붙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려는 모습만 좀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무조건 손들어서 PPT 준비해서 발표하고 제출하고 이런 걸 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가 힘들죠. 그러니까 내신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였죠? 내신 등급 좋아야 된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각 과목별로 진로와 전공에 맞는 내용들을 실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60% 중에 10% 정도 뽑는데 이건 오로지 내신 등급만 봐요. 그럼 어디가 유리할까요? 지방인 학교들이 유리하죠. 성적 받기 쉬운 학교들. 내신만 보니까요. 그냥 1점 몇이다 붙는 거예요. 그냥 뭐 외대부고나 상상고의 1점 몇이랑 지방에 있는 1점 몇이랑 동점이에요. 공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좀 적게 뽑고요. 그리고 논술은 수능이랑 같이 하는 전형인데 보통 잘 안 하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논술 당하는 거죠. 딴 게 안 되니까 논술 당하는 거죠. 수능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수능 이제 이 전형이 있는데 교과 전형이 다음 페이지요. 자, 요 등급만 들어가는 거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사실. 이거죠.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우리 딸과 아들이 몇 점대 내신을 받았는데 어디 쓸 수 있어요라는 게 사실은 좀 정리가 안 되실 거예요. 대체로 목동이 어디냐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시다시피 특목자사 강남이나 일반고등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등급만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렵죠, 당연히.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1.5면은 사실 학종으로 쓰면 뭐 의대도 어떤 학교는 쓸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서성한 중경이시밖에 못 써요, 거의. 일반고는 대체로 이래요. 1점대 초반이면 이렇게 쓰고 1.5부터 사실은 의체학수 일반고 힘듭니다. 근데 일단 넣어놨고 서영고 서성한 좀 많이 쓰고 2.0부터는 중경외시 한번 쭉 내려가다가 3점이 넘어가면 이제 인서울이 어려운 이 정도인데 특목자사 강남권은 훨씬 여유 있죠. 예를 들어서 상승고까지 가면은 3점대도 이랬어요. 블라인드가 돼도 특목자사 강남권은 구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목동은요, 목동은 이 둘의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블라인드 때문에 지금 웬만한 학교들이 여기로 좀 많이 몰려요. 논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은 고2 겨울쯤에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논술 준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 딸과 아들이 논술을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입시 성공한 거예요, 이 학생. 연대 논술은 조금 예외예요. 수능 최저 기준도 없고 10월 초에 봐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러 가는데 학생들 잘 못 붙어요. 왜일까요? 서강대, 하양대, 성균관대 공대생들이 1학년 때 보러 와요. 연대 가려고. 그래서 고3도 힘들어요. 지금까지가 현행 입시에 흘러온 상황이고 이제 좀 이해도가 높아지셨을 테니 뭐가 변화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는 내신,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내신만 들어갔다고 했고 정시는 수능만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기이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변화가 매년 조금씩 일어나더니 저 빨간색 서류 보이세요? 원래 교과는요, 아까 그 성적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가 서류를 봐요. 즉 이거 학생부 종합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이걸 보겠대요. 내신만 봤다라고 생각했던 교과 전형에도 서류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게 수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시까지도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진짜 우리 예비고 1학생들이 주목해야 될 변화예요. 요거 서울대학교 요거는 올해부터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보시다시피 모든 정시에서 전부 내신을 봐요. 정시잖아요, 쌤. 네. 근데 내신을 봐요. 일반 전형은 20%,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새로운 전형을 신설해서 40%씩이나 보는데 이걸 내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생기부 내용을 전부 다 보겠대요. 서울대가 이걸 올해 만드니까 내년에 고대가 만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수능 100이 냅뒀지만 3분의 1 정도는 학생부를 보는데 이거는 전 과목 다 보겠다. 대신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색특 비교과 말고 내신 성적만 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내신이 들어가죠. 서울대가 하고 고대가 했어요. 내년에 또 누가 할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신을 어느 정도 명문대에 가려면 포기하고 정시만 한다는 게 사실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기껏 수능 잘 봐고 여기서 깎아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상당히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물화생지 1이랑 물화생지 2에서 한 과목이 선택했거든요.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내년부터. 이제 원 과목만 해도 돼요. 다른 학교처럼. 서울대 애들끼리 경쟁하는 저 2과목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면은 가산점이 있는데 했다가 틀리느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런 변화도 있으니까 과학학원에서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기한 게요. 서강대랑 성균관대에서 이제 미적기와 확통의 구분을 없애버렸어요.
확통도 공대 쓸 수 있어요. 내년부터. 신기하죠? 예. 물론 아시다시피 미적기하가 확통보다 표준 점수가 잘 나오니까 떨어지겠죠 아마. 그죠? 근데 미적기하가 아니어도 쓸 수 있게 서강대와 성균관대가 내년부터 바꿔버려서 이것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2026학년도까지. 이런 변화가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2024년도 내년 입시를 보니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전히 건재하고 실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조차도 이제 학생부 비교과 학종처럼 챙겨야 되는 상황.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 희망자는 내신까지도 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능과 내신을 좀 함께 가져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아직 내신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수시가 내신만이었다면 이제 비교과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정시가 수능만 봤다면 이제 내신도 들어가는 변화가 이제 막 불고 있는데 내후년, 후년까지 갔을 때 우리 자제분들께서 수능을 볼 때까지 갔을 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 쪽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어요. 내신은요, 다 들어가죠. 저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캐시입니다. 현금이에요. 비교과는요, 비교과만 보는 건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상품권 같은 거예요. 학종에서만 쓸 수 있는. 수능은 신용카드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근데 이제 신용카드도 이제 급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스트코에서 쓸 수 있는 카드, 없는 카드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건 이제 저희 성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해드릴 겁니다. 엄마, 중3 때나 연고대 당연히 갈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를 사실 오늘 진짜 하고 싶었어요. 자,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A등급 받은 학생들 30% 중에 3분의 2는 3등급, 4등급을 받아오는데 얘네들은 인서울을 못해요. 이 정원으로 봤을 때 전국에 50만 수험생이 있다고 봤을 때 의치한 약수가 7,000명이고 스카이가 한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15,000명인데 약 2, 3%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중경외시까지 인서울까지 하면 11%에서 12% 정도 되거든요. A등급을 받아서 내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아들, 내 딸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중에 3분의 2는 지방된 거예요.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무서운 일이죠. 서울 강서 서부 지역에서 A등급이면 그래도 이 안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심을 하시는데 전국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학생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어쨌든 우리가 고등학교 목동에서 올라가면 누군가는 A등급을 받았는데 3, 4등급 받는 학생이 반드시 나와요. 그죠? 우리 A등급이었는데 올라갔더니 3등급, 4등급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성적이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님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유지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싫어하세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되게 경각심 가지고 공부해 주셔야 돼요. 국어도 수학도 영어. 고등학교는 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킬러 문항 거의 없고요. 단순함 기하면 다 맞춰요. 특히 모두 고르시오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교과서를 100%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2개, 3개 고르는 복수정답 문항에서 다 틀려요. 그래서 1, 2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이랑 달라요. 그냥 구석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자세도 바꿔야 되고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들 안심하세요. 저는 신서중학교 다닐 때 제 성적이 어디였냐면요. A등급 30% 여기였어요. 전교 500명 중에 400등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하면 여기 됩니다. 구석구석 외워서 모두 고리시올 다 맞추면 돼요.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학원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지가 앉아서 엉덩이 많이 붙이고 공부해야 돼요. 결국은 머리 순이 아니라 내신은 엉덩이 순이더라고요. 엉덩이 버티는 순으로. 그래서 제일 지금 먼저 해주셔야 될 게 3월 달에 일단 근데 고일교육청 모의고사 했어요. 이건 내신이랑 상관없는데요. 이걸 잘 보면 그 학교에서 관리에 들어가요. 아, 얘는 공부 잘하는 애.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관리해 주세요. 학교 차원에서. 그 아예 그 독서실 자율학습실 자리가 바뀌죠. 그리고 첫 내신 중간고사 때는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그리고 이제 첫 자신감이 중요할 때이기 때문에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3, 4월을 잘 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스타트만 잘 끊으면 그 다음부터 입시는 잘 됩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준비해드린 거예요. 엄마, 나는 정시 파이터인 것 같아. 나는 수능을 해야겠어, 엄마.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짜 큰일 납니다. 고1, 고2는 무조건 내신 집중이고 정시 집중 전략의 결정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즉 내신을 6번 정도, 총 10번 중에서 6번 정도는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지. 일단은 내신을 내 안에 신처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 고등학생의 자세는. 그래서 내신이에요. 내 안에 신처럼 모시고 살아야 대학이 잘 돼요. 이것 때문이에요. 수능은 내신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때 하는 시험 문제랑 모의고사 수능이랑 너무 다르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똑같아요. 내신이 수능형 문제가 나오고요. 내신 실력이 쌓여서 수능 실력이 돼요. 내신 잘하는 애들 수능도 잘해요. 내신과 수능은 범위가 같은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반드시 내신 중심으로 고2, 1까지는 가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이 2025년 11월 13일 예정이에요. 세상에 3년 남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엄마, 나 시험 3년 남은데 지금부터 열심히 할래. 말이 안 돼요. 세상에 어떻게 3년 남은 시험 열심히 해요. 3년 뒤에 수능 중심으로 공부하겠다는 얘기는 엄마, 나는 2년 놀 거야. 건드리지 마. 고3 때만 열심히 할게. 망하죠. 왜냐하면 내신이 곧 수능인데 남들 계속 열심히 했을 때 막판 1년만 하려고 하니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을 해요. 학생들한테.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어요.
고3 되면 별의별 많이 나와요. 엄마 나 영어 시험 봐가지고 무슨 특기자 영어 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럼 그거는 반대해 주셔야 돼요. 강하게. 도피하지 마라. 일단 부딪혀보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그때 하자. 그래서 요거를 좀 오늘 유념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신이 우수하면 캐시기 때문에 현금이기 때문에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수능이 우수하면 요거밖에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요거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신 포기자들, 즉 논술과 수능으로 당하는 거죠.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논술을 일단 염두에 안 두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조금 팁이에요. 제가 이제 수시를 많이 하면서 만든 팁인데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 할게요. 중3 겨울방학 때 미리 전공 결정해 주세요.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를 이번 겨울 때 결정하시고 고1 가자마자 그 전공으로 밀어붙이세요. 모든 과목을. 그러면은 수시에서 많이 길이 열려요. 성적이 조금 낮아도 생기부가 저렇게 잘 돼 있으면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꼭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전략 사례 1번은 내 아들, 딸을 의대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보통 그래서 의학대 목표로 1학년 때 생명화학 중심으로 잘 꾸미다가 보통 90%는 내신 성적의 한계를 느껴요. 의대 가려면 1.0에서 1.4 차이는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일반고에서. 그죠? 쉽지 않죠? 그럴 경우에 어떤 전략을 가냐면요. 연고대 생명화학 계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생명화학 중심으로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아이가 고3 때 연고대 생명이나 화학 계열은 수시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정시로 의대 가는 전략을 짜는 거지. 이게 왜 좋냐면, 연고대는 그래도 일단 걸어놓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많이 편해요. 왜 정식 파이터들이 대체로 망하냐면 너무 두렵지 않아요? 3년 동안 준비한 거 하루에 평가받는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떨려서 실패하는데, 수시를 꼭 연고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아 그래 내가 수능을 못 봐도 일단 수시로 어디를 걸어놓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수능을 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의대 전략을 짜시다가 내신이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에는 생명화학계열 꼭 연고대까지 아니더라도 합격시켜 놓으신 뒤 정시로 의대를 1년 동안 파보면 또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많이 가요. 실제로 목동고도 그렇고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두 번째는 이제 문과분들 중에 언론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미디어 쪽으로 생기부를 쫙 짜면은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는 적게 뽑거나 안 뽑기 때문에 미디어를 쓰려고 보니까 성적은 안 되고 쓸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럼 수시를 그냥 버려야 되는 이상한 상황. 사회과학 계열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서 어차피 언론도 사회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수가 되면 언론을 쓰고 아니면 일반 사회 계열을 쓰는 걸로 하면 명문대 많이 가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네, 내신 성실히 학습해 주세요. 아시죠? 이제 최상위권 대학 지원자 내신까지 보는 그런 상황이어서 수능 만점자 2,702명이에요. 왜일까요? 킬러 문항 난이도를 일부 낮췄어요. 아시죠, 어머님들? 중킬러 문항 그 난이도 약간 올리면서 완전 그 어려웠던 킬러 문항, 그런 문항들을 난이도 좀 낮췄죠. 그래서 100점자가 많이 나왔어요. 국어는 어때요? 28명, 100배네요. 국어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고3들 중에 의대를 실패하는 애들이 수학을 못해서 실패하는 애들 아무도 없죠. 수학을 못하면 어떻게 의대 본거예요? 의대뿐만 아니라 스카이를 실패하는 애들은 전부 국어 못 봐요. 전부 100%예요. 그래서 수학을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되 국어도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제발 도망치지 마라. 인생에서 당당하게 한번 맞서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그게 고등학교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고를 떠나서 인생에서 좀 교훈을 얻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맞섰을 때 승리하는 모습을 꼭 기도하면서 오늘 설명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